KBS 부사장님, 지금까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주로 주장한 게 저는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KBS를 탄압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다른 나라는 분리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KBS 이사장, 사장 관련 또 김희철 사장 해촉 관련해서 물론 탄압 그런 차원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KBS 편파 방송이 그렇게 편파 방송이 아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노영 방송이 아니다. 이런 논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신료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분리징수 법안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실 여론을 따지지 않고 일반 여론에도 분리징수가 거의 70%에서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일반 여론조사 68%, 70%, 75%도 나온 데도 있어요. 구체적인 참고로. 내용을 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물어봅시다. 영국은 분리징수 합니까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영국은 자체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기세하고 요 수신료와 같이 묻습니까? 분리징수합니까? 네, 따로 하고 있는 걸로 따로 하고 있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로 하고 있는 있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 상당수가 다 분리징수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 KBS가 공정하게 방송한다면 분리징수해도 큰 무리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고, 두 번째, KBS 이사장에 대해서 사장의 해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전 정권이 했던 거 한번 알아보면 이것은 세 발의 피해예요. 전 정권 잡자마자 2017년 10월달 몇 개월 안 지나서 김경희 이사 사퇴하게 했어요. 학교를 가고 교회를 가고 가정을 가고 난리 쳐서 사퇴하게 했어요. 그래도 안 물러나니까 노조 데모를 일으켜서 KBS 노조가 총파업을 했어. 9월달에. 그래서 강규영, 고대영 퇴진 압박을 해가 직장까지 찾아가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그리고 강규영 이사장은 그해 17년 12월달에 2,500원짜리 김밥 묻다고 해촉했어요. 1월달에 고대영 이사에서 해임시켰어요. 고대영 사장의 해임 이유는 뭔지 압니까? 경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어가 심사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경영 사장보다 훨씬 잘했어요. 자체 들고 신뢰도 추락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리고 바로 그해 그 달에 이인호 이사장까지 내보냈어요. 이인호 이사장이 나가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요? 언론 자유 유린 시작 이제 못 막아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나갔어요. 정말 일사천리로 5월달 정권 잡자마자 일사천리로 그냥 6, 7개월 다 끝냈어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 되고 나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한 걸 한번 다시 살펴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편파 방송이 아니라고요. 방송법에는 공정방송하게 돼 있어요. 방송에는 반론 보도를 하게끔 돼 있어요. 패널도 균형을 맞추게 돼 있어요. 패널이 3대1, 그게 다 진행자까지 한쪽이에요. 이게 어떻게 방송법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고발해서 들어가면 전부 다 걸려요. 문재인 정부 때 방송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방송법에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노영방송 보직자들 전부 중에 민노총 이노조 출신 아닌 사람, KBS 노조 문재인 정부 되기 전까지는 1노조 한 1,000명 됐어요. 이노조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KBS 본부 노조 한 1,000명, 1,500명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2,500명이 있는 거예요. KBS 공릉노도 한 3, 40명. 그 다음 KBS 직원연대 최근에 한 100명. 제가 보기로는 뒤에 있는 분들 언론 노조 출신 아닌 분들 없을 거예요. 지금 보도본부 기자들 전부 미치고 위이고 전부 한쪽. 그러다 보니까 편파 방송이 도를 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영방송 할 때는 노조끼리 그래도 균형성을 가지고 같은 세력에 의해서 전체 균형성을 가지면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한쪽으로 완전히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예요. 작년에도 내가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KBS 노조위원 중에 다른 노조 있냐고.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진미 잘 아시죠? 네. 동료들에 대한 징계 많이 했죠. 총 몇 명 했어요? 보직해임 시키고 직위해제 시키고 딴 데로 보낸 거 1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명요? 네. 17명은 보직해임 뭐 이런 거 다 날리고요. 64명은 완전히 다른 데로 다 보낸. 그래서 우리는 한 81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김희철 전 사장이 책임져야 되겠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 못 느껴요? 연판식 사진이에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위원 보면 김희철 다 나와 있어요. 양승동 전 사장은 이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위반해가지고 벌금형 300만 원 떨어졌잖아요. 불법기구로 밝혀졌잖아요. KBS 양승동 사장과 김희철 사장 등이 직원들을 탄압하고 만든 자리에 최문호 최경영이가
복직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사장님? 네. 그런데 당시 감사실에서는 시험도 실시하지 않고 욕설 문자도 많이 하고 탐사 인력도 불필요하다, 뭐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특별 채용한 김희철 전 사장은 업무방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후에 최경영 기자 끝도 없이 정치 편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혜 받아가 들어온 기자가 끝도 없이 정치 편향 논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혹시 민주당 언론 장악 로드맵 이제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사장과 이사진 전체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언론 노조 중심으로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서 내쫓자, 이런 내용입니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KBS, MBC, YTN 등 민노총 언론 노조가 주도해서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한 하나의 로드맵입니다. KBS 같은 경우는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 김희철 전 사장 주도로 됐고, 우리 김덕재 사장도 진미에서 활동했는데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불법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법원에서 판단됐잖아요. 한 가지 조항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1명 날린 거 우리 김덕재 사장은 떳떳하다고 생각하세요? 조사 대상은 뭐 규모가 있었지만 실제로 제재를 받거나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17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한번 보십시오. 2017 민노총 노조 파업 당시 보도본부 디지털 뉴스 기자 남아있는 보직 간부들을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수많은 이름 다 공개하고 끝으로 부역자와 공범자로 남는다면 앞으로 달라질 KBS에서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며 그대들과 저널리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동료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개혁의 KBS에 그대들이 쓸 자리가 있겠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때문에 박대석 기자는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으로 승진했고, 김희철 사장이 됐고, 또 김덕재 부사장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대신 국장급 간부 중 43명 중에 42명이 보직이 잘려버리고, 팀장급 인물 27명 중에 22명이 보직 상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4명이 보직 상실했습니다. 이 부분 현재까지 4년 이상 무보직 평직원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부 적폐, 부역자, 공범자로 다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공영방송 내에서 자행한 가장 큰 책임자가 김희철 전 사장입니다. 김희철 전 사장은 해임 사유가 넘치고 넘치겠지만 이거 하나만 받더라도 당연히 사퇴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부사장님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사장 부재 상태에서 맡은 바 역할. 문재인 전 정권 하에서는 비호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저는 봅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부에서 제작 불참했던 이유로 직무에서 전부 배제돼 가지고 전부 KBS 노조에 가입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BS 언론 노조가 엄청 커져버렸죠. 오전에 KBS 김덕재 부사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렇게 발언을 다 땄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반정부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은 저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저희가 라디오 출연자들을 다 전체 조사해봐도 오히려 정확히 따지면 여당 출연 인사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사장의 발언은 완전히 위정 발언입니다. 요 관련 자료를 전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KBS 최강시사 패널 불균형 현황을 2003년 6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 반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여야 패널 총출연이 125회가 있었는데 정부 여권 입장 패널은 35회, 정부 비판 야권 입장은 90회입니다. 패널 불균형이 3대1 정도 됩니다. 정부 여권 입장 패널 중에는 회색 패널인 사람까지 다 포함해도 이렇습니다. 이거 외에도 바로 대선, 총선, 또 지난 강서구청장 관련해서 2달 가까이에 구체적으로 누가 출연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법에 따라서 전체를 한번 보면은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대해서 위정을 했을 경우에서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국회의원만 자료를 제출했어요. 우리 쪽 국회의원은 보니까 회색 관련 우리하고 반대쪽인 사람이 전부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말고 국회의원 플러스 우리도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출연자 전체 발언을 꼭 좀 해주도록 내려주십시오. 이것을 만약 하지 않으면 국회 정감정 15조에 따라서 위정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김덕재 부사장님. 네. 20대 대선을 이틀 앞둔 3월 7일 날 KBS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새로운 육성 녹취가 공개돼 대선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분 30초 나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대선 하루 전날에는 3월 8일에는 막판까지 녹취록 공방 누가 되든 통합과제 이런 김만배 육성으로 뭐 부산 재청원에 봐줬다는 쪽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은 대선 6개월 전에 김만배 기장님이 나눈 대화의 일부분을 뉴스타파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을 KBS가 전국에 버젓이 털어버린 겁니다. 하나의 국기문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책임 못 느끼세요? 다음.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공방으로 다뤘다고 공방이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가짜언론 뉴스타파에 대해서 2023 9월 7일 공개된 무편집한 녹음 파일을 쭉 한 보니까 다수의 내용이 누락되었고 고의적으로 편집한 게 확인되었습니다. 좌측에 붉은 글씨는 다 날려버리고 김만배 씨가 한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KBS가 공영방송이 터뜨린 겁니다. 그 결과 KBS 그 당시 시청률이 평상시 5% 7%였는데 3월 7일 날 12.4%, 3월 8일 날 12.1%로 시청률 제비는 받지만은 전 국민을 완전히 가짜 뉴스 구렁텅이에 넣어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 없다고 보세요? 이 뉴스는 저희가 발굴했다기보다는 저희를 비롯해서 당시에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다뤘습니다. KBS 공영방송 정도면은 진위 여부는 확인하고 해야죠. 정확성은 신속성에 우선한다. 언론 윤리 현장 알고 계시죠? 이런 윤리 현장도 다 버려버렸네요. 또한 특정 경쟁에 앞서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방송하지 않는다. 알고 계시죠? 방송규범. 또 다른 정보원을 통해서 확인할 때는 완전히 확인할 수 있을 때 사실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 다 유명무실한데 뭘로 만들어놨습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징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징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죠? KBS는 그 이후에 사과도 정정도 9월 8일 알려드립니다 해서 두루뭉실하게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전부 면피성 보도에 급급하고 면피성 그 변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정 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영방송이라면 국기문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선 직전 대명이 불가능한 시점에 그들을 따는 것 정말 공영방송으로서는 전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덕재 부사장님, KBS가 교육기관 학교에 수신료를 5년치 한꺼번에 내라고 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실, 시청각실은 수신료가 면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름 다르다고 미디어실, 돌봄교실 5년치를 한꺼번에 요청했어요. 이거 있어서는 안 되죠? 저희는 그 면제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면제 대상을 구분한 게 아니라 이 교실, 시청각실만 빼고 나머지 다양한 이름으로 돼 있는데 학교 시설인데 다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한 거에 대한 부분을 KBS 중 방통위 법제처 감사한 주장이 다 다른데 그렇게 부과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 보면 도서관도 있고 돌봄교실도 있고 상담교실도 있고 방송실도 있고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다 부과했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난리가 나죠. 두 번째는 자기들은 5,728대 있지만은 수상기 부과 안 했어요. 물론 뭐 면제 기능이 있죠. 전국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숙박업소, 적객업소, 의료기관, 일반 사무실 이런 데 수상기는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한 대당 다 그냥 싹 부과해요. 200만 대를 싹 부과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사우나 한 대 가지고 전체 공유하고 있는데 그 전체 하나하나 다 부과해요. 그냥 사우나에서 난리예요. 숙박업소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 연도별 TV 수상기 미소지자 민원 접수를 한 보면은 2022년도 5만 9천 건이 넘고 있어요. 거의 매년 5만 건 이상이 넘는 수상기가 없는데 계속 부과를 해요. KBS 억대 영번적 51%가 넘는 상황에서 이런 것 받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악덕 고리업자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KBS 2011년 이후에 그 수신료 잘못 부과한 걸 보니까 총 26억을 부과해서 전반적으로 KBS가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이 수신료도 제대로 징수해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 수신료를 내일 또 분리하더라도 정말 예, 저희는 규정에 있는 대로밖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규정에 맞지 않은 쪽에서 내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규정에 있는데 저희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희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수신료를
거둬야 하는 의무도 있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KBS 주장이 이거예요. 저희들이 방송이 법제처 감사원 입장 다 달라. 1년치만 구하게 돼 있는데 5년치를 안 그래.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논란 중에 있고 저희는 저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법리 해석에 있어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신료 착오 부과 문제가 많은 것은 이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법적으로 수상기 소유에 대한 변동에 관한 사항은 소지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신고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수신료가 부과되고 난 이후에야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이 수상기가 없다고 했을 때 하고 얘기하고 말조했는데 수상기가 없는데 등록 말소 안 된다고 무조건 나쁜 거예요.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저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KBS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